예.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백 논리로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것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다가 이유를 다 달고, 예, 그냥 이게 좋다, 맛있다 이게 아니고 이 맛에서는 뭐가 이렇게 느껴져서 내 입맛에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앞에 이유와 근거를 설명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의 그런 어떤 이 두뇌 사고력이 계속 늘어납니다.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접근하면 아이들도 따라서 이유와 근거를 찾게 되고, 이유와 근거를 찾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논리죠. 논리. 논리적이랍니다. 두뇌 자체가 논리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바뀌어가야 사람들이 이게 좋다 그러면 단순히 그거 좋다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왜 좋은지, 나에게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 이제는 접근법을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법. 요거는 예전에 제가 한 가지 제 접근법 알려드릴 때 이 방법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부모 스스로 내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일기를 쓰던가 또는 그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한번 그 며칠 지나서 한번 보면서 그 정리를 해보시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죠? 일기는 날씨 뭐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고 아이 반응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적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 노트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한 것들을 질문으로 바꿉니다. 예, 질문으로요. 그 질문은 어떤 종류의 질문이냐? 아이에게 첫 번째는 내가 나 스스로 그 질문을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잠깐 예를 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일들이 이제 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외식을 봉급이 줄었다. 월급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걸 쓰죠. 월급이 줄어서 외식을 못해. 외식도 안 돼. 또 뭔가 아이에게 그 어디 뭐 극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취미생활도 줄어서 하지를 못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이가 그래서 집에서 게임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일기에 써놨어요.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게 코로나 이것 때문에 외식도 못하고 취미생활도 안 되고 게임만, 애는 방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누구를 탓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탓하고 이게 나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진 거죠. 누구의 탓을 하고 그 다음에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뭐였죠? 누구를 탓하고 짜증내고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 접근법.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아이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탓하고 짜증내고 나쁜 것 때문에 그것을 코로나는 나빠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감정에는요 생각이 없습니다. 예. 감정은 생각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접근을 해서 논리적인 두뇌가 트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으셔야 될 겁니다. 예. 감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이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해보겠다고 공부도 하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하죠?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아이를 그냥 끌어내리는 거라고 해서 완전히 추락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 앞서 표현한 것처럼 발목에 족쇄 채워놓고 아이에게 못 달린다고 채찍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논리적인 사고력을 생각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월급이 줄었다? 왜? 그죠? 자, 그랬더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서점이에요. 예, 서점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서점을 운영을 했더니 사람들이 들어와서 책을 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동선이 너무 짧고 이래가지고 부딪히니까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네. 그래서 문을 닫아서 그러면은 우리 월급이 줄었어. 자, 그러면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 감염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서점이라고 하는 특징, 그리고 왜 그 서점이 문을 닫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충분히 들어간 거죠. 예, 이유가. 논리적인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가지고 지금 월급이 줄어서 그래가지고 외식도 뭐 돈이 줄었으니까 외식도 하기가 어렵고 또 외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가서 앉아서 밥을 먹게 되면 사람들과 앉아 있는 거리가 짧고 거기에 뭐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주문 받고 하기 때문에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외식은 안 되고 뭐 그래서 테이크아웃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월급이 줄었다 외식이 뭐 취미생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다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거를 찾아가지고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아이에게 접근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쉬워 보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그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뭐 경제 공황으로 간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는데 아마 처음에 이런 분들이 아마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뭐 그게 왜 경제가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무너져야 되지? 그 코로나 그게 뭐라고 다른 그 어떤 제조업까지 다 영향을 미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가 멈추다 보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게 멈추고, 물건 실어 나르는 게 멈추다 보면은 자재가 부족해지고, 자재가 부족해지면 한쪽에서는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죠. 예. 그래서 지금 원자재 공급이 원만하지 않은 데는 이미 제품 만들어내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미 그 현상들이 시작이 됐다 그러죠. 반면에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이 건강과 관련된 어떤 치료제나 여기는 갑자기 그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접근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일 처음에 가장 쉽게는 이겁니다. 왜라는 질문.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나 혼자 할 때 쓰는 거지 아이들한테 접근할 때 쓰시는 건 아닙니다. 예, 왜냐? 아이들한테 왜 게임만 해? 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을 탓하는 게 되고 아이들을 질책하는 게 되고 아이들이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이렇게 묻는 질문 자체가 뭐를 뜻하냐면 나 자신은 나는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 줘야 돼. 나는 도움이 필요해. 누군가의 그런 어떤 가르침이 필요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이 상대방보다 낮춰서 낮은 쪽에 가둬놓는 형태, 정신적으로 가두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이런 질문을 밖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서 하고 나 혼자서 공부를 할 때 하는 거죠. 예. 밖에서 나를 낮추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 이게 왜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나는 그 사람보다 낮춰지기 때문에 점차 나 자신을 노예화시켜가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예, 두뇌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 있죠? 두뇌가 노예화돼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면서 아이를 함께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왜라고 하는 질문
내가 공부하는 용도로만 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다 이유를 찾아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바탕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지금 부모님들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집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두뇌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과의 법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두뇌의 힘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중력의 법칙이다 그러면 중력 법칙이 왜 무엇 때문에, 경제에서 무슨 그래프를 갖다 놓고 뭐 수익과 지출과 뭐 이 손익분기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찾아가면서 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미래를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할지 결정을 하고, 이것들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일상에서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커가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일상에서 바로 이러한 작업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접근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삶을 반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후에 가서 스스로 다시 공부하겠다고 부모님들하고 갈등 빚고 싸우면서 돌아서서 나와가지고 난 내 갈 길 갈래 이러기 전에는 부모님들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유와 근거를 먼저 찾아놓고 이걸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접근하는 것,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시도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골프가 눈으로 봤을 때 쉬워 보여서 하다가 보면은 어렵죠? 어렵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배우지를 못하죠? 똑같습니다. 두뇌를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한 2주 정도 있다가 새로운 내용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